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지난달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주제어 보시죠. 네, 처장님, 바로 강제징용 소송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70% 이상이 4개월 이내에 심리 불속행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사유는 피고 측인 미쓰비시 측에서 재상고 사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끌려간 사이에 2013년 9월에 미쓰비시는 그리고 신일본 제철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김앤장의 재상고 소송을 수임을 합니다. 이 당시 외교부 장관 윤병세 이분은 이 2013년 그 임용 당시에 보면 미쓰비시 신일본 제철에서 대법원의 그 상고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김앤장에 의뢰한 그 이 사건 소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제징용 소송 TF의 고문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됩니다. 역시 김앤장 출신의 곽병원 변호사, 이분 판사 출신이죠. 이분이 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되세요. 이 두 분이 결국은 대법원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연락 체계를 통해서 이 재판에 관여를 하시고 개입을 하셨다는 흔적은 역력하다. 네, 사법부와 청와대 그리고 김앤장까지 삼각관계 연결고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자리에 김광삼 변호사가 같이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뜨거운 화제가 됐는데 일단 이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된 걸까요? 일단 뭐 문제되는 재판은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된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사실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는 이제 우리 피해자의 편을 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2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해라, 전범 기업들한테.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인데 그때 이제 김앤장이 그때 수임을 해서 이 대법원 사건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재상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몇 개월 내에 다시 원심 판결 그대로, 그러니까 2심 판결 그대로 선고하는 게 맞아요. 네. 맞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어떻게 하면 재판에 연결할까? 아니면 처음에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야 하는데 네. 이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려면 전에 있는 판결과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이제 협의를 한 거죠. 그러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불러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음식점에서 만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게 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장이 될 사건에 있어서 재판 당사자와 거래를 했다. 이제 그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이 사법부와 청와대 또 이 김앤장 사이에 굉장한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이게 또 다른 것도 아닌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이 돼가지고 굉장히 네. 충격이 큰 것 같은데요. 우선 그 김앤장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사실은 이제 김앤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이제 표출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전범기업 아닙니까? 전범기업을 이렇게 변호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김앤장이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네.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전범기업에 유리하도록 결론이 나게끔 그렇게 활동한 흔적이 이제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것도 아주 매우 공격적으로 좀 이제 진행을 했던 거 아닌가. 네. 그리고 김앤장은 좋은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전관예우죠. 네. 그러니까 특히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면 김앤장으로 고문으로 모신다든지 해서 사실은 이분들을 또 활용도 하고 이분들에게 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퇴임 이후에 이제 노후 생활까지 보장해 주는 이제 이런 그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여실히 좀 작동한 것이 아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도 흔들릴 정도였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 김앤장을 압수수색했다.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 특히 대한민국 제1의 대형 로펌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사실은 압수수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있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검찰에서는 지난번 임종원 전 차장의 이제 공소장에 보면 김앤장 로펌의 그 언급이 한 4번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건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는 김앤장, 청와대 그리고 대법원이 밀접하게 이제 삼각관계를 형성해 왔고, 그다음에 전원합의체로 이걸 회부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논의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객관적결 재판부가 재판의 당사자와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엄중한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법농단 수사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봐도 될까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발부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 두 이 전직 대법관들에게 이렇게까지 한 이 전례가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다가 이 두 분 다 법원 행정처장까지 지낸,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가장 요직을 거친 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지경까지 네.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이 칼끝이 결국 겨누는 것은 누구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일 네. 수밖에 없다. 거길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 처리를 위한 밑작업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고 마무리 작업을 이번에 한 것이다. 검찰 쪽에서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으로 가는 건데 시기를 좀 저울질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영장이 이제 언제 이번에 영장이 이제 발부되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가 사실 구속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두 대법원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달 중순 정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부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문제는 있죠. 만약에 5일 날 영장 심사를 해서 발부가 되면 구속 기간 연장까지 합쳐서 한 20일 정도 수사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달 말 정도 소환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시기는 조금 더 뒤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강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영장 전담 판사 5명 있는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는 연결고리 좀 있어요. 네. 배석을 했다랄지 아니면 재판 연구관을 했다랄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대법관 2명 영장이 청구된 2분과 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그 중에 3분이 만약에 영장을 맡게 되면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3명 중에 1명이 맡게 되면 스스로가 본인이 이제 회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 사법농단 관련 수사는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이제 법원에 대한 이제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박 전 대법관과 이제 고 대법관이 이제 범죄 사실이 그냥 혐의가 좀 틀립니다. 그런데 박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범죄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박 대법관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이제 그런 절충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이 범죄 사실의 소명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국민 절반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하는 데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법부에서 조금 더 마음 깊이 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